Achoa Universit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와 유니스트 인문학부의 명예교수로 있는 지동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의 강의는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또. 어떻게 안 되지? 됐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리는 Physics is the best way of uniting mathematics. 그리고 또한 Mathematics is the best way of uniting physics.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파인만이라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파인만이라는 분이죠. 많은 분들이 파인만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때 노벨상을 65년에 받았는데 그때 이제 도모나가 일본 사람, 슈빙거, 파인만 이렇게 그 소위 그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를 개발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파인만이 여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또 구체적으로 수학이 없어지면 6일 후에 모든 물리도 없어진다. 수학을 모르면 물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또 역시 저희 말이 아니라 파인만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적어도 오래전부터 수학하고 물리는 같이 하나였다는 것을 이런 대가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는 디락이라는 분인데 디락이라는 분은 역시 노벨상을 33년에 받았죠. 뭐 이런 슈레딩거하고 디락이 같이 받은 모양인데 디락이라는 분은 아주 근엄하신 분이에요. 말이 거의 없으세요. 굉장히 심오한 물리만 하고 어떤 의미로 아인슈타인 뭐 그 다음 물리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디락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디락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유명한 디락의 1936년도 연설이 있는데 수학과 물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디락 선생님이 수학과 물리의 관계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이 물리의 표현 도구라는 것보다도 더 훨씬 심오하다. 이것도 역시 디락 선생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디락 선생님은 그 방정식이 간단한 것보다는 그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매스메티컬 뷰티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디락 선생님이 수학과 물리가 하나가 되어 순수 수학의 모든 분야가 물리적 응용이 있고 이의 물리에서의 중요도는 이의 수학에서의 흥미도와 일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방정식 자체보다는 어떤 변환이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어떤 주어진 방정식이 어떤 변환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곧 알게 돼요. 그리고 소위 양자역학이라는 거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1920년대에서부터 쭉 발전한 양자역학이 우주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 아마 이게 36년도 말씀이신데 지금도 그대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학과 물리가 하나가 되어 모든 자연을 자연수에 대응시키려고 한 고대 철학자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디락 선생님의 말씀이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디락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발전해온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방정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물리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해 못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락 선생님의 이 6가지 스테이트먼트 그것만 머리에 가지셔도 오늘의 제 강의의 목적은 달성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부터 하죠. 플라톤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 정다면체와 우주와 대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 정육면체는 땅, 흙에, 정사면체는 불에, 뾰족하니까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정20면체는 물, 정8면체는 공기 대응시켰는데 이 정12면체를 그리스 시대에 가장 늦게 발견된 정다면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대응시킬 게 마땅치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정12면체는 유니버설 퀸테센스, 뭐라고 하는데 에테르라는 거,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어떤 에테르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 시대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수학, 이쪽은 수학 안에 정다면체, 그거와 대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플라톤 시대는 수학자, 물리학자 구별이 없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건 플라톤 시대고 조금 그래서 이제 뉴턴이 나오죠. 제 뉴턴은 F는 MA와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첫 번째 한 일은 뭐야? 케플러의 3법칙이 있는데 그 적당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플러는 이걸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 3가지 법칙을 알아냈는 데 비해서 뉴턴은 자기가 만든 F는 MA와 만유인력 법칙으로부터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이 케플러의 3개의 법칙을 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그 어떤 의미로 현대 물리 혹은 그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가정하에서 이렇게 중요한 현상론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계속 잘 돌 것이냐, 그 지구 궤도의 안정성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럽 학계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포앙카레 1800년 말기에 포앙카레라는 또 위대한 수학자가 이걸 지구 궤도의 안정성만 다루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데 그것의 안정성을 다루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콜모로프. 그때 지구 궤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국왕이 당시 굉장히 큰 상금을 걸어서 지구 궤도의 안정성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포앙카레가 증명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포앙카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지구 궤도는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어요. 그래놓고 포앙카레가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자세히 따지다가 소위 1950년도 60년도에 콜모로프 아놀드 모저 이론이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의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나온 이론입니다. 이걸 캄스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굉장히 델리키트하고 복잡한 이론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이론은 어디에 중요하게 쓰이냐면 여러분이 핵융합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이제 4차 세대 에너지 소스겠죠. 태양광, 원자로 이런 걸 넘어서 이것은 이제 방사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에너지인데 핵융합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굉장히 약 1억 도인가 뭔가 되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도는 플라스마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그거 토카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융합로를 그것에 가장 그 오랫동안 장시간 고온이라는 건 몇 천만 도 이상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핵융합로에 그랬을 때 너무 빨리 그 에너지가 굉장히 4,000도 뭐 이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궤도 거기 돌아다니는 원자 뭐 이온 정확하게 말하면 이온인데 그것의 궤도의 안정성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콜모로프 아놀드 모저 세어리는 그것에 기반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카오스 이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게 케플러 이렇게 생겨서 포앙카레 이렇게 생겼어요. 포앙카레는 굉장히 불란서의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분의 사촌인가가 대통령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포앙카레 그 묘소를 가봤는데 이것은 포앙카레 정도면 자기 사촌은 대통령이고 뭐 굉장한 가문인데 공동묘지 그 파리 가까이 있는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는 혼자가 아니라 포앙카레 가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분 수학자 포앙카레에 이르기까지 한 7분인가 8분이 그 한 묘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검소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아주 큰 무덤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 위대한 수학자인데 난 대통령이 위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도 아주 검소하게 그냥 조그만 묘에, 그것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13분인가 그래요. 뭐 부인도 있고 그 안에 묻혀 있고 모두 다 있어서.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묘를 크게 쓰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자, 그러면 F는 ma, 이것이 뉴턴이 만든 거죠.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라그란지안 역학이라는 건데, 이런 모르십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적분 S를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라 하는 것이 라그란지안 역학이에요. 이걸 변분법이라고 부르는데,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그러면 이것이 최소가 되는 그 p는 이러한 걸 만족시켜요. 그래서 일단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라그란지안이 2분의 1 mq 덧 제곱 마이너스 vq일 때 우리가 잘 아는 m의 q의 2 덧,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으로 씁니다. m 가속도는 라운드 v 라운드 q, 이게 마이너스, 이게 힘이죠. 네. 가속. 네. 그래서 이것을 얻습니다. 근데 라그란지안으로 바꿔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여기가 아무런 함수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 물리적 기회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물리는 거의 모두 라그란지안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파인만이라는 분이 나오셨죠. 파인만의 위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만 패스 인티그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꼴로 주어져요. 그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런 액션이 이럴 때 얻어지는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이 바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자기학 뭔지 아시죠? 전장, 자장 혹은 빛 이런 것들이 전자기학인데, 거기도 이러한 액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얻어지는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으로부터 전자기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네테르 세럼이라는 건데, 네테르는 여자 수학자입니다. 1900년 초기에. 네테르가 수학으로 말하면 엘지브라 대수학자인데, 네테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가지면 불변량이 있다. 이것은 20세기 과학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테르가 돌아가셨을 때 그 조사, 오비추얼리를 아인슈타인이 쓰셨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테르의 이 업적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않겠습니까? 라그란지안이 어떤 대칭을, 연속 대칭을 가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불변량이 있다.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차진이 뭐 그런 것들이야. 그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레러티비티는 보통 그 전에는 요거 람다 지미뮤라는 게 있지 않았는데, 원래 이제 람다 지미뮤가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너럴 폼으로 아인슈타인이 쓰셨는데, 이 람다가 왜 있냐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잘 안 하셔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것만으로 여기 더 이퀄 요거 시 아인슈타인 방정식인데, 여기 람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람다가 사실은 지금 현대 우주의 아주 중요한
그 다크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람다텀이. 그래서 이것을 코스몰로지컬 람다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일반화는 리만그야에 나왔고, 그 방금 말씀드린 니테르 정리는 니테르 정리는 현대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연구되고 있어서 브라이언트 그리피스에 의해 더 일반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20세기 초에 얻어진 정리지만 니테르 정리는 아직도 굉장히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5년에 이번에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E=MC 스퀘어가 다 1905년에 출판된 거거든요. 그래서 1905년을 아인슈타인의 미러클 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2005년을 월드 이어 오브 피직스로 그 세계 물리학 대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세계 위대한 정리가 나온 딱 100년 지나서의 2005년을 월드 이어 오브 피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셀리브레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라이콘 다이어그램 used in spatial relativity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라그란지안 미케닉스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파셜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뭔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르장르 트랜스포메이션을 따서 라운드 L, 라운드 Q 도트를 P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H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 방정식하고 이퀴밸런트한 이러한 폼의 방정식을 얻는데 이것은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그란지안 미케닉스와 하밀턴 미케닉스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러한 개념이 또 어디에 우리가 그 산업공학이니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옵티멀 컨트롤에서도 쓰는 하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수학에서는 소위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는 분야가 탄생됐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혀 다른 개념 같은데 연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겨울이 되면 뭐 난방도 해야 되고 여름은 에어컨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얻어진 연력학인데 연력학의 3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뭔지 알겠죠? 그럼 이 법칙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 항상 증가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찬 데서 더운 데로 열이 공짜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거꾸로지.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열이 공짜로는 전달되는데 찬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을 공짜로 하려면 열이 전달되려면 뭐야? 에어컨을 돌려야 되죠. 에어컨 돈 들잖아요. 그다음에 절대 영도라는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273도 C 어떻게 배우셨을 거예요. 절대 영도로는 유한번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약간 설명하기가 묘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영도보다 아주 가까운 것까지는 얻어지는데 뭐 세계 기록이 뭐 100만 분의 1도인가 뭐 이 정도 뭐 그것까지 없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절대 영도로는 유한번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 온도라는 개념 이것도 큰 이야기입니다. A와 B가 균형을 이루고 B와 C가 균형을 이루면 A와 C가 균형을 이룬다.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논리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따라서 뭘 뜻하냐면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 연력학의 법칙들은 굉장히 공리적이라 따라서 이것은 다른 물리 법칙에 더 우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물리 법칙이 이 연력학의 법칙을 바이올레이트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법칙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걸 뜻합니다. 수정해야 돼요. 연력학 이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게 엔트로피의 개념인데 이게 클라지우스 이런 사람은 이걸 그 연력학적 엔트로피를
그 T분의 dQ의 적분으로서 연락학적 그 엔트로피를 정했어요. 근데 이 연락학적 엔트로피에 비해서 통계적 엔트로피, 통계학적 엔트로피라는 것은 K 로그 W, W는 가능한 미시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는 그냥 그 난방기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공학적인 의미로서의 엔트로피의 정의인데, 밑에 것은 굉장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예요. 물론 이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물리의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계적 이 엔트로피는 그 미시경우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볼츠만이 만든 건데, 이건 볼츠만은 이 방정식을 어떻게 얻었냐면, 그 당시 이분은 1800년 말기 사람인가,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도 원자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미시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원자론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원자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볼츠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부정하는 사람, 너 미친 녀석이야 하는 그런 경우,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츠만이 아마 나중에 자살했을 거예요. 그 자기 그 업적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미친 녀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또 이것의 일반화는 바로 어떤 확률 분포로 해당할 때 마이너스 PI, 로그 PI의 합으로 정의합니다. 이걸 샤논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이건 인포메이션 시오리티컬한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개념은 순수수학에서 여러 군데 쓰여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시어리는 그 정수론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포메이션 시어리에도 쓰입니다. 샤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데이터 컴프레션, 뭐 확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로 노이즈 채널. 그래서 샤논의 그 샤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의미로 정보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그 샤논의 그 유명한 정리가 데이터 컴프레션, 커뮤니케이션, 서로 노이즈 채널.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떤 의미로 현대 정보 이론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연락학적 엔트로피와 정보 엔트로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걸 이해를 해가지고 소위 막스웰 데몬이라는 역설을 펼 수 있어요. 막스웰 데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박스 안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여기 어떤 데몬이 있어가지고 빨간 분자는 다 왼쪽으로, 파란 분자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처음엔 뒤죽박죽이었는데 한쪽으로 빨간 분자만, 한쪽으로는 파란색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스웰 데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아까 연락학적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증가한다는 것은 균일하게 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와 어긋나는데, 이 막스웰의 그 머릿속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 엔트로피까지 합쳐서 막스웰의 데몬이라는 걸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우주는 it, from bit, 정보서부터 얻어진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뭐냐면 it, 우주는 from qubit, 그 양자 정보에서부터 얻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물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것은 클라우지우스의 생김이고요.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는 그때 공학적인 엔트로피를 만든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볼츠만의 무덤이고, 볼츠만은 무덤은 비엔나 근교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 무덤이 건너편에 있고, 한쪽으로는 볼츠만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거기 묘비명에 어디 써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죠. S 이퀄 K 로고 W, 이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생전에 이걸 또 아는 사람들이 또 미쳤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원자론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라. 네.
그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어요. 1920년도인데 뭐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슈레딩거 픽처라는 게 있고 이것은 어떤 편미분 방정식으로 줘지고 하나는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행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이젠버그 픽처를 행렬역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정확한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기서부터 쉽게 만일 오메가라는 양과 람다라는 행렬이 교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P는 H 하바 오바 2의 일반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양자역학의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A에서 B로 직선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양자역학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모든 가능한 패스를 다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것의 합이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웨이브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퀀텀 필드 시어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A부터 B까지 가는데 가끔 뭐가 크리에이트 되고 어나이얼티 되고 막 그러는 가능성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스트링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게 혹시 들어보셨을 스트링 시어리고 퀀텀 그래비티 혹시 들어보셨을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브레인으로 그러니까 시공간 기본을 브레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퀀텀 필드 시어리는 이것이 정말이 그러니까 파티클이 크리에이트하고 어나이얼레이트하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있는데 이거 따라서 그러니까 베큐um인데도 파티클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끌어가는 게요. 그것이 정말로 물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베큐um의 카시미르 이펙트라고 합니다. 제 말은 아무것도 없는 베큐um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막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굉장히 빠르게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베큐um은 또 하나 어떤 의미로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막 반복한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그것이 캐시미르 이펙트라고 실험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많은 아인슈타인이 이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양자역학 초기 형태를. 아인슈타인도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로 노벨상 받은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왜냐하면 거기에 인과율에 어긋난다 해서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의 의견이 생각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60몇 년 4년도에 베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부등식을 말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만일 양자역학적 현상이 다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어떤 양자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 가지고 양자역학은 고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틀렸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 양자역학 거기서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트레이스 로그 로라고 정의되는 엔트로피인데 이것도 앞에 나온 엔트로피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양자역학에서는 소위 양자계에서는 양자세계에서는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94년에 피터 쇼라는 사람이 보였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양자 정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가 물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it from qubit. 그러니까 모든 물체계는 양자 정보서부터 얻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리에서 중요한 게 대칭성인데 아까 네테르 선생님이 연속 대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보존량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50년도인가 하여튼 특별히 로렌츠 그룹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대칭입니다. 이것이 일리두시블 프레젠테이션이 스핀과 매스에 의해 패러미터를 내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업적으로 위그너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컨티뉴어스 시메트리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인데 그것이 결정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특별한 시메트리가 있는데 차지 컨주게이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보내고 페리티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고 타임 리버스 이런 걸 PCT 그러니까 CPT 변환이라고 그러는데 클레임이 뭐냐 하면 우주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작용했을 때는 우주는 불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우주는 CPT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전자기하 이게 이제 막스웰 방정식이에요. 막스웰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막스웰은 되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이거 뭐 스코티시인데 그 막스웰 이전에 요 텀 라운드 T라는 항을 빼놓고는 이미 알려진 방정식이에요. 근데 라운드 T 요 텀이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이게 방정식 몰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델 J는 0이 되는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나 그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시간의 관계 시간의 그 스테디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전화 법칙은 이거거든요. 델 J J는 전류입니다. 그 라운드 T예요. 그런데 요게 아니고 요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게 성립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 막스웰은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J만 있었는데 이걸 더 첨가했습니다. 이걸 더 첨가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에요. 막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의 막스웰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지만 아주 공짜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어떤 의미로? 네. 근데 전자기학은 더 일반화가 돼가지고 소위 양밀즈 게이지 스율이라는 이걸 아벨리안 전자기학은 아벨리안 게이지라는 것에 비해서 이제 논 아벨리안 게이지 스율이 나와가지고 소위 그 20세기 제1의 그 업적이 뭐예요? 와인버그 살람 스탠다드 스율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 라그란지안이 이런 형태로 기술된다 하는 것이 와인버그 살람 스탠다드 스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적으로 와인버그 살람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물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이로부터 많은 수학 이론이 탄생했는데 도널슨 세오리, 사이버그 위튼, 그로모프 위튼 이런 많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즈 메달 받았죠. 이런 분들 다 도널슨, 위튼 뭐 그런 분들 이론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리하고 수학은 같이 간다 하는 것에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물리의 가장 근본적인 방정식, 근본적인 라그란지안, 거기서부터 탄생된 또 새로운 수학. 네. 그다음에 호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예요? 호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블랙홀은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를 가지고 발광한다. 블랙홀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막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호킹의 주장은 호킹 세어리는 뭘 말해주냐면 블랙홀은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를 가지고 발광한다 하는 걸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1975년인가 6년에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이 많아요. 그 당시 호킹은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이미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 계산이 약 30페이지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호킹의 이 업적을 그 베토벤이 교향곡 그 마지막 교향곡을 합창을 악보에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작곡하는 것 같은 업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킹의 계산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블랙홀 엔트로피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역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엔트로피는 겉면적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블랙홀의 겉면적이라는 것이 정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3차원 물체의 정보는 다 껍데기에 있다. 그걸 홀로그래픽 프린시플 그렇게 주장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껍질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사과 먹을 때 사과 내용보다는 사과 껍질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역시 또 중요하게 현대 물리에 중요하게 쓰여서 이것의 일반화가 이제 ADS, CFT 코레스폰던스라고 해서 여러분 물리 논문 중에서 이 논문 ADS, CFT 코레스폰던스 맨 처음에 주장한 말데스네라고 인스티튜트 for Advanced Study에 있는 교수인데 그것이 많은 물리 논문 중에서 제일 사이테이션이 제일 가는 논문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논문이에요. 물리 사이테이션 중에서 이 ADS, CFT 코레스폰던스를 주장한 그 말데스네라는 그 인스티튜트 for Advanced Study의 교수 논문인데 그것이 모든 물리 논문 실험까지 합쳐서도 이게 제일 많이 사이트되는 논문이에요. 그것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이니 이런 것들이 그 정보와 그 껍질이라고 해서 껍질이라는 기하적인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물리에서 중요한 것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력하게 다룰 때 혹은 고체 물리 그런 걸 다 통계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파티션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리만 제타 펑션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셔.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리만 가설이라는 것은 리만 제타 펑션의 뭐 넌트리벨 제로는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떤 퀀텀 케이오스의 고유값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파티션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하밀토니안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리만 제타 펑션 이것도 어떠한 어떤 퀀텀 케이오스를 가지는 하밀토니안 시스템의 고유값에 대응된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물리의 아주 기본적인 방함수 파티션 펑션과 리만 제타 펑션이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랜덤 매트릭스라는 이런 퀀텀 케이오스도 랜덤 매트릭스를 다루는 건데 위그너는 무거운 핵에 대한 이론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아주 랜덤하다고 가정한 것이 좋다. 그래서 랜덤 매트릭스 시어리는 위그너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위그너는 아까 노벨상을 받았죠. 다른 업적으로. 근데 이것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랜덤 매트릭스 시어리와 리만 가설과의 그 관계를 밝힌 분이 몽고메리 다이슨이에요. 그러니까 몽고메리는 미시간 대학 수학과 교수였고 다이슨은 인스티튜트 포 어드밴스 스터디. 약간 이 다이슨은 출발은 수학자지만 업적은 파인만인이 그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물리학자로 유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클레임하셨냐면 리만 제타 함수의 영들이 랜덤 행렬의 고유값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증명이 아니라 그냥 실험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크리스탈. 우리가 그 평면 회전을 이러한 행렬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격자에서 격자로 보내는 R세타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는 0도나 60도나 90도나 120도나 180도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오각형 대칭은 안 돼요. 근데 펜로즈는 어떤 걸 보였냐 하면 회절이 그냥 그 자체로는 모르겠지만 회절이 그러니까 회절이라는 것은 거기다 빛을 쬐 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회절이 오각형 대칭을 가진 것을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있던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퀘자이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펜로즈는 이게 수학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 꼭 요 대칭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평면 회전만 따질 때는 오각형 대칭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각형은 몇 도에 72도인가 그렇잖아요. 72도는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대칭 그 자체가 아니라 회전시켰을 때 얻어진 상에는 오각형 대칭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줘서 그걸 갖다 펜로즈의 쿼지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쿼지 크리스탈은 크리스탈과 아주 비슷한 건데 이것이 또 리만 가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본비에리 테일러라는 분이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현상에는 이런 대칭뿐이 없는데 자연현상에도 이런 대칭을 가진 것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셰흐트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걸 합성을 했어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셰흐트만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쿼지 크리스탈을 갖는 그 구체적인 물질을 만들므로써. 이 셰흐트라는 사람은 아주 계상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도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오각형 대칭을 갖는 물체를 만들려고 막 그러니까 지도 교수한테 매일 야단 맞았대. 임마 오각형 대칭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도 셰흐트만은 고집을 부려서 계속 이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셰흐트만이 만든 합성한 물체는 자연적으로는 지구상에서는 자연스럽게는 없다. 아직 발견을 못했대요. 근데 그 유성 별똥별 중에 별똥별을 조사했더니 그와 같은 그 셰흐트만이 만든 그 물질을 별똥별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어디에 있는데 지구상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수와 다 알죠? 브라우니안 모션을 일반화해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다음에 블랙쇼울즈 이퀴션. 제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스트링 시어리는 지오메트리와 엘지브라,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을 요새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가장 프론티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수학의 엘지브라, 지오메트리와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그 말들이 이건 다 수학 용어거든요. 수학 용어가 이 스트링 시어리에는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 이야기는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펀더멘탈 우주 혹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자연은 스트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스트링 시어리인데 그것들은 이러한 수학으로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러한 그 스트링 시어리로부터 새로운 수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퀀텀 토폴로지, 넛, 3매니폴드, 4매니폴드, 트위스터, 뭐 어쩌저쩌고 뭐 많은 수학이 스트링 시어리로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있던 것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리하고 수학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근데 궁극의 세계. 자, 이게 문제예요. 거리로서는 10의 마이너스 33승보다 작은 거. 시간으로서는 10의 마이너스 43보다 작으면 거리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따라서 이때 이 상황에서 성립하는 물리가 없어져요. 거리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보다 이렇게 작은 거리, 작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에서부터 얻어야 돼요. 그것이 물론 많은 시도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퀀텀 지오메트리 앞에도 잠깐 나온 이것은 양자 정보 이론부터 많아지고 랜덤 매스틱스 이런 데서부터 쓰이고요.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헤드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것은 엘지브라부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뭐 거리나
거리나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 이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퀀텀 지오메트리 이제 가상이죠. 진짜로 아직 그 10의 마이너스 몇 센치죠? 10의 마이너스 33cm보다 더 작은 공간, 10의 마이너스 43cm보다 더 짧은 시간, 그때 성립하는 물리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지오메트리라는 건데, 이건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를 기반으로 퀀텀 그래비티, 스트링 시어리, 엘지브릭 지오메트리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 궁극의 이것들이 궁극의 물리와 관련된 수학, 이거 물리를 다루는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계는 이시라고 보통 합니다. from cubic, 정보, 양자 정보에서부터 얻어진다 하는 것이 기본 태도예요. 그리고 앰플리튜드 헤드론이라는 말은 주로 니마 아르카니 하메드라는 그 이란 그 카나다에서 태어난 이란 사람일 거예요. 미국인가? 사람도 어드밴스드 스터디에 있고 인스티튜트 포 어드밴스드, 이 사람 아주 괴상한 물리학자예요. 괴상한 물리, 아주 이상한 물리만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시도로서 모든 시공간만 아니라 퀀텀 메커닉스도 구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니만 아르카니 아메드라는 사람은 지금도 젊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이론 물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이라는 거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가속기하네요. 거기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중에서 쓸모있는 데이터를 추려내는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컴퓨터로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니마 아르카니 아메드는 바로 그러한 일,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만 이렇게 잘 끄집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서 또 이 사람이 그걸로 뭘 받았냐면 300만 불 상을 받았습니다. 수학과 물리의 노벨상 말고 필즈 메달 말고 비싼 돈을 많이 받는 상이 있는데 300만 불 상이라고 통칭 그러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 그러니까 새로운 수학을 만든 사람한테 매년 주는 상이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미해결 문제가 리만 가설이죠. 이것이 수학의 거의 성배 같은 문제예요. 누구든지 수학자가 리만 가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전부 긴장하고 흥분해요. 그다음에 물리에서는 또 그 새로운 어려운 것 중에 미해결, 지금 하이TC라고 부르는데 하이 템퍼레처 슈퍼컨덕티브. 슈퍼컨덕티브 초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온도가 낮아야지 보통 생기는 건데, 그렇지만 그 실험적으로 하이 템퍼레처 슈퍼컨덕티비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약 마이너스 한 절대 온도와 150도인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 정도에도 슈퍼컨덕터가 되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론이 아직 그렇게 없어요. 그냥 물건은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이 슈퍼컨덕티비티가 되는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물리의 미해결 문제, 대표적인 미해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의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수학과 물리학은 같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 뭐 멋지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미술하시는 분한테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쫑긋하셔서 이 방정식의 몇 개를 그 노원구인가 강북구 서울에 거기 과학 전시관인가 했는데 거기 그 바닥을 이 방정식 몇 개를 써놨다고 그럽니다.
몰라.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가 아니라 이 중에 몇 그 미술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거 그거를 거기다 써놨대요. 이것이 아까 나온 이것까지가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학하고 물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를 다스리니까 물리 아니에요. 그리고 식 아니에요. 수식이니까 수학이죠. 여기 특별히 제가 여기 G 팩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2인데 여기 1 플러스 알파 오버 2파이 그다음에 점점점 더. 근데 이 값이 무지무지하게 정확해요. 뭐 소수점 이게 이론적인 값인데 이 좌변이 우변이죠. 이것이 이론적인 값인데 이것이 실험값하고 소수점 13자리까지 같은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실험도 극한으로 갔고 물리 계산도 극한으로 갔는데 거기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은 특히 슈뱅거라는 사람이 그 노벨상 받은 아까 잠깐 나왔던 그분이 계산한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퀀텀 필드 스어리가 근본적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진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Achoa University.